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이자 목격자인 윤지호 씨가 어제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제가 아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도록. 예. 자,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10년째 증언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장자연 리스트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2009년에 등장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신인 배우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예. 그 장자연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그 소속사에서의 강요에 의해서 유력 인사들과 술자리를 했었고 또 성접대를 강요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네. 심지어는 욕설과 구타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일종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그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게 됐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건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었었던 것이고요. 예. 대검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이 지금 뭐 김학의 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조사한다라고 했었는데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여론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인데, 예. 그래서 이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장자연 씨 절친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니라고 불렀고. 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했던 거죠. 이런 네. 성추행 사건, 그리고 거기에 직접 목격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했었고, 네. 심지어 이게 새벽에 불려가가지고 검찰 가서 자기가 진술하면서 굉장히 막 그 어려웠다, 네, 힘들었다라는 힘들었다. 그런 예. 내용도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좀 다른 시각,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익 제보를 하는 그런 그 제보자로 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시선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도 이 내용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어제 밝혔던 내용이 지금 아까 말했던 얘기 정준영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자연 씨 내용이 묻히는 거 아니냐, 그 너무 걱정이 되더라. 이 언니의 이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지금 검찰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수사를 원하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접대를 받았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언론사 인사들과 또 유력 정치 인물들이 네. 포함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윤지호 씨가 검찰에 가서 진술도 새로 했고 또 이게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상조사단이 이달 안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건의 성격 그리고 그 이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하는데 네. 그건 사실 쉽지는 않게 보여요. 일단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와 관련된 술자리에서 또 성추행하는 그런 장면을 또 목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13번이나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게 거의 묻혀버렸거든요. 예. 단지 그 소속사 대표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고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부분을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과연 밝혀질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건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문건 자체가 장자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네. 어떤 유서 형태로 남긴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뭔가 소속사의 어떤 부당한, 특히 뭐 성추행이랄지 구타랄지 아니면 술자리 접대 강요 의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를 고소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 네.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건 자체가요, 네. 그 여러 장인데 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쓰는데 간인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주민번호도 있고 거기에 서명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문건 자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그 문건을 가지고 소속사의 어떤 부당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건 자체가 사실은 지금 문건이 또 누가 이걸 유출한 거냐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될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이 문건 자체를 자기의 매니저였던 장재현 씨의 매니저였던 그 사람의 이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족이 돌려달라고 그래서 사본과 원본을 다 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유족이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원본이 어떻게 유출된 건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제일 예.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문건의 내용에 남아 있는 뭐 언론인들 네. 그리고 재벌 총수 그리고 이제 정치인 특히 특이한 성씨를 가진 이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또 상당히 이제 공소시효 완성된 부분이 있지만 네. 이걸 다시 수사를 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할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달 말로 종료가 되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